네, 안녕하세요. 신상훈 교수님 모시고 미국 유학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2부 한번 얘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유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박사를 미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석사를 하시고 일본에서 박사까지 하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가셨단 말이죠. 일본에서 연구를 잘 하셨으면 박사까지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일단 일본에서 박사까지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왜 박사까지 안 했냐? 일본에서 제가 일본어를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일본어를 이제 해서 일본에서 취업할 만큼의 일본어 수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연구실은 반도체 공정하는 연구실이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공정하는 연구실인데, 제가 이제 겁을 먹었던 건 뭐였냐면은, 저는 반도체 공정이 아니고 분석을 시키신 거예요, 교수님. 연구 주제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되게 책을 교수님이 이거를 읽고 이제 공부를 해보라고 하셨던 책이 있는데, 지금도 참 보면은, 와, 정말 난해하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분석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거죠. 근데 분석으로만 일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본어를 잘 못했어요. 그랬고, 일본 생활을 해봤으니까 미국 생활도 해보고 싶다라는 원래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래서 지원을 해보게 됐어요. 일본 교수님은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학위를 했었지만은 저희 지도 교수님은 88년도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책에 나오는 이론이 하나가 있거든요. 일렉트릭 필드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하셨었고 그걸 실험으로 입증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저희 교수님을 좋아하던 사람이 저희 박사지도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박사지도 교수님 연구실을 나중에 이제 지원을 했고 나중에 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연구실은 이제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반도체 신뢰성으로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연구실이라는 거를 알게 됐었고, 그것도 이제 지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더 많이 코멘트를 받아서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신상훈 교수님께서는 이 미국 퍼듀 대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마치셨는데 그 미국 유학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유학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단점부터 얘기하면은 실패할 확률? 그러니까 아까 유학 자체로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패가 뭔가요? 학위를 못 받는 거.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GR이라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토플 학원을 다니고 이 두 가지 영어를 이제 공부를 했어야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토플 때부터 학원을 보면요. 토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가 학원을 다녀요. 근데 토플 학원 다니다가 포기하는 학생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냥 토플 학원 다니다가 이러한 저런 이유로 그냥 토플 학원 안 다니거나 유학을 한번 생각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쓴다. 아니면은 중간에서 취업이 됐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절반 정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할게요. 한 50%가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GRE 하다가 한 그 50%에서 다시 한 20% 정도가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나가는 거죠. 근데 저야 이제 박사로 갔었으니까 망정인데 석사를 준비하다가도 금전적인 이유나 아니면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석사에서 박사를 못 넘어가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데 심한 학교는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은 퀄리파잉 이그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비 심사죠. 박사 예비 심사 같은 건데 그거를 시험으로 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발표로 치는 데도 있어요. 50에서 70%만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미국에서 취업이 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으로 바로 가는 친구들이 한 반 정도 있고요. 30-40%에서 반 정도? 그 정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는 학생이 이제 100% 중에 10% 정도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고 남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요약하면
미국 유학 준비하는 데부터 미국 학위 마치는 데까지 100명이 도전한다고 한다면 한 10명 남는다는 것 같네요. 그죠. 취업까지 남는 거를 생각을 하면요. 뭐 취업보다는 학위 받고 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네. 어찌됐든 간 중간중간에 난관들이 많다. 그러니까 연구 말고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다. 저는 유학을 해본 적 없고 저는 교환학생을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느끼는 유학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그게 이제 뭐 학비도 있겠지만 거의 생활하는 거가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은 좀 합니다. 네. 그럼 제 1순위가 경제적인 거일까요? 실력적인 부분은 비슷할 것 같은데 다 똑같이 노력하니까.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실력적인 부분도 멘탈 관리가 돼서 안 될 것 같거든요. 분야적으로도 펀딩이 잘 없는 분야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짧게는 5년 아니면 길게는 7년, 8년 정도의 이제 생활인데, 대학원 생활인데 정말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박사과정 하면은 말씀하신 QE, 퀄리파잉 의제는 웬만한 대학엔 다 있고요. 그리고 뭐 학위 발표나 뭐 거기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원 생활을 하셨을 텐데 거기 학생들과 뭐 우리 학교 학생들 비교해 볼까요? 그 연구하는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자면. 이론적인 교육으로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그러니까 취업을 생각한다면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취업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절박함이 좀 다르다. 절박함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가서 자녀가 있는 친구들이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항상 자녀가까지 있는 친구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든 잘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게 외적이지만 공부랑 관련이 없지도 않은 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말고는 할 게 공부 없어.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뭐 저 있었던 학교는 주변에 다 반경 2시간 옥수수밭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니었는데 술 먹는 것도 그 좁은 동네에서 하루 이틀이지. 그럼 뭐 보러 갈 것도 없고 쉬면 그냥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 그리고 어쩔 수 없음, 그리고 절박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혼재돼서 차이가 좀 있네요. 차이가 확실히.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의 교수님들은 되게 뭐랄까 학생을 어느 정도 이제 학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전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기에는 되게 적은 확률로 책임감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책임감 느끼시다가도 아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문화가 뭐 파이어? 파이어.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을 하이어한다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고용을 한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럼 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리면은 자녀가 있는 학생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잘리면 저희 학교가 지금 기준으로는 좀 학비가 싸지만은 3만 불이에요. 근데 뭐 이제 15년 전에 3만 불하고 지금 좀 다른 얘기니까. 그런데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학비랑 그런데 학비랑 이제 생활비랑 다 합쳐서 10만 불씩은 들어갈 거거든요. 1년에? 1년에요? 10만 불. 요즘에 10만 불 1억 들어갈 5천. 거거든요. 근데 1억 5천이죠. 네, 1억 5천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1억 5천을 장학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1억 5천 정도를 1년에 그냥 낼 수 있는 집이 없지.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중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낼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내고 다닌다고 사실 그게 내고 다닐 수 있어서 내고 다닌다고 졸업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되게 뭐랄까 거기에서 오는 압박이 되게 심하죠. 왜냐면은 열심히 안 하면은 내보내게 될 거니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사고도 있고요. 미국은 사실 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실력 없으면 얄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노조가 또 강하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만 어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잘릴 수 있고 누구든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대학원 박사 과정과 미국에서 박사 과정은 들어보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서치적인 측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외적인 환경들이 워낙 또 챌린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유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들 보면은 흔히 말하는 SCI 논문이나 그런 실적 커리어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온전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수가 엄청 챌린징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적 차이는 한국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구 환경 자체가 미국이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레벨의 학교라고 생각을 해도 한국이 장비 같은 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장비를 이제 수급하는 국산화된 장비도 있고 거기는 다 완전히 그런 장비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한국이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유학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유학 다녀오신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제가 느꼈던 게 상당히 맞았던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곳이 워낙 그 하이어와 파이어가 워낙 자유롭고, 그리고 장학금의 외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정작 연구에 대한 집중도는 좀 떨어지지 않나. 우리나라는 진짜 연구를 할 수 있는 언어적인 거나 장학금적인 측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실적도 많이 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유학의 뭐 단점 말씀하셨는데, 뭐 장점이라 한다면 당연히 그 학위가 가져가는 학위로 인한 메리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유학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래, 사람들이 조금 평판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학위를 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취업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받고 그런 다음에 취업이 되었다면은 이제 학생 비자의 연장선상으로 있는 OPT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임시적으로 취업을 지금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연장을 할 경우에 3년까지 이제 취업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고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다시 H 비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영주권을 받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요즘에는 상당히 답이 없습니다. 되게 그렇지 않으면 취업이 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학위를 하는 장점은 그 부분에 확실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연구 트렌드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부터 내셔널 랩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서부터 연구를 리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정말 저 위에서부터 천천히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 트렌드를 읽는 방향,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두 가지. 뭐 미국 학위에 대한 어떤 평판도, 그래도 뭐 미국에서 유학했다 하면 그래도 좀 알아주니까 시각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가 미국 취업. 왜냐면 미국 유수 회사들에서 받는 연봉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나중에 또 신상훈 교수님께서 얘기하시겠지만 테슬라 다니실 때 연봉이 우리나라 치면 6억이었습니다. 연봉이 6억 맞나요? 그 정도? 그 정도 됐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샐러리를 받았었죠. 네, 뭐 굉장히 힘들었던 만큼 좋은 추억이 많았을 걸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나중에 뭐 기회 된다면은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재밌게 연구를 하러,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하러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신상훈 교수님의 미국 유학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 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